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자, 해당 영상은 지금 주식시장이 좀 안 좋은 부분들이기는 해요.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좀 심각한 내용이라고 좀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전부터 이어졌던 것도 있기는 하거든요. 근데 왜 자꾸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. 주식하는 입장에서 이게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공감을 할 건데 이제 뭐 당연히 정치적인 측면, 키워드도 들어가 있고 뭐 이러저래 막 그런 뭐 부분이 좀 섞여 있기는 한데 결국에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정치적인 관념을 좀 빼고 결국 나한테 득이냐 실이냐 이거를 따지게 되잖아요. 근데 이제 이런 금투세에 대한 뉴스들 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금투세 지금 이거 시장에서 이거 두 개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뭐 지금 당장 정해지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정책적으로 갖다가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있고 그 전에 액션이 계속 좀 추진되는 뭐 여랑 야가 갈리죠.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이 정치에 대해서 여야 이거랑 상관없이 주식을 하면은 이제 금투세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폐지를 시키든 일단 눈앞에서 좀 딜레이를 시키든 이런 부분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정치적인 관념은 좀 빼고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. 그래서 이 금투세 이야기 그리고서 내년부터 지금 주식 거래 밤 8시까지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보면서 이거 시간 늘어나면은 안 좋아요. 주식은 시간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안 좋아요. 뭐 제가 전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늘어나면은 그냥 간단합니다.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업무 보는 시간, 그 시간이 더 증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계속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. 나 가치 투자자야. 뭐 단타 안 해. 그런 분들조차 저런 밤에 갑자기 뭐 올빼미 뉴스가 나오든 뭐 물론 지금 내용 측면에서는 뭐 이제 공시에 대해서 뭐 선을 두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것부터 해서 뭐 대외 변수, 시간의 움직임 이런 것까지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요건 지금 주식시장에서 지금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어차피 이제 금투세에 대해서 뭐 또 만약에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. 이전에 일단 딜레이가 되기는 했는데 요번 뉴스들을 좀 보다 보면은 일단 좀 갈리기는 하거든요. 여당에서는 정책 측면에서 이제 뭐 총선 정책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. 누군가는. 그렇긴 하는데 이제 뭐 총선 정책이다. 총선용이다. 그걸 제끼고 최소한 그냥 주식인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이게 폐지에 대해서 언급 나오는 게 지금 여고 그다음에 이제 부자 감세 계속 요거 어필하면서 진행시켜야 된다. 내년에 정상적으로 시행해야 된다. 이제 이렇게 해서 여야가 이제 이 내용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뭐 누가 이기든 사실 상관은 없지만 정치가 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근데 이제 금투세만은 좀 폐지를 시켜주는 게 맞지 않나. 이게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금투세로 금투세 시행이 되면은 뭐 당장 주식시장이 그냥 망가지고 그렇게 생각까지는 안 들더라도 분명히 악영향이 커요. 클 수밖에 없어요. 주식시장의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은 주식에서 이제 매매를 안 해본 사람들은 야 이거 뭐 어차피 그 이제 보통 금투세에 대해서 그 시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가장 좀 대표적인 발언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 뭐 상위 1%밖에 안 된다. 해당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. 뭐 연 5천 이상 버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? 이 논리로 보통은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. 금투세 시행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보통 이 케이스입니다.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 나 5천 이상 안 버니까 상관없어. 이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주식시장을 매매 안 해보거나 주식시장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결국에 이 1%밖에 해당 안 된다라는 그 소수 그리고 뭐 기관, 외인들 포함했을 때 주식시장을 이끌어가고 결국에 전 세계도 똑같잖아요.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몇 프로예요? 상위 1%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. 각 국가의 대통령부터 해서 수뇌부들,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치적인 부분들 해가지고 이 1%가 너무 극소수니까 별로 상관없는 거 아니야? 나 5천 이상 지금 안 버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야? 그게 아니라 결국에 여러분들도 주식하면서 월 천이든 월 백이든 월 억이든 다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 노려보면서 지금 당장은 내가 월 몇백밖에 안 될 지언정 다음 달에는 월 천으로 넘어갈 거다.
다음 달에는 내년에는 뭐 월 5천, 1억으로 넘어갈 거다. 이런 목표를 갖고 살잖아요. 지금 해당 안 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. 그리고 상위 1%에 해당되는 사람들만, 그 상위 1%에만 해당되는 부자감 세다. 부자감 세다. 이 얘기도 결국에 중요한 게 방금 그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. 주식 시장도 사실상 똑같아요. 그 1%에 해당된다라고 할지언정 그 1%들에 의해서 주식 시장에서 먹거리가 탄생하는 거거든요. 정확히 말하면. 우리나라 기업, 삼전, 하이닉스, 얘네 두 기업에서 나오는 일자리가 얼마나 많을까요? LG, 대기업들. 전 세계에서 결국 마이크로소프트, 그 다음에 테슬라 등등 그런 소수 숫자로만 따지면은 전 세계 기업에서 정말 극소수죠. 하지만 그 기업들 몇 개가 낙수효과처럼 시장을 만들어 가잖아요. 전 세계를. 그리고 국가 운영도 똑같죠. 대통령을 필두로 옆에 수뇌부들, 간부진들, 그 다음에 뭐 각자 정치에서 정치 그 정권에서 뭐 상위권들 이 사람들 숫자로 따지면 1%막 이래요. 하지만 결국 무언가를 이끌어가는 건 그런 수뇌부들이라는 겁니다.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이 1%에 해당되는 사람의 나는 해당이 안 되니까 상관없어 라고 하면은 그 주식시장 이 사람들이 통해가지고 움직이는데 이 사람들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? 지금 월 100, 500 버는 것조차 먹거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즉,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. 이 얘기가 지금 공감이 안 된다면은 사실상 주식에 대해서 완전 처음 뛰어들어 오셨거나 이 주식시장 매매 시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시스템을 아예 이해를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. 분명히 이런 내용을 하면은 이제 정치적인 관점에서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고 할 텐데 정치적인 그런 관점을 빼고 주식인의 입장으로서 보라는 겁니다. 결국 그 정치 관점 해가지고 내가 여를 지지하든 야를 지지하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내 계좌에 돈을 꽂아주는 게 아니잖아요. 우리는 최소한 주식을 할 때만큼은 뭐 지인들이랑 얘기하고 뭐 사회에서 뭐 얘기하고 뭐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막 얘기할 때는 정치적 신념이 필요하지만 주식을 하면서 그 주식에서 어이씨 주식에서 분명히 나한테 손해 볼 게 뻔한데 하지만 나는 그걸 감안하고 그래도 이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.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둬야겠죠. 우리는 지금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주식을 하는 건 뭐예요? 나한테 이익 창출이 있어야 돼.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돼. 그걸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좀 그냥 우습게 넘길 부분은 아닙니다. 작년에 뭐 해가지고 금투세 연장될 때도 뭐 비슷했지만 이게 시행이 되면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. 뭐 생각보다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상식선에서 주식시장을 매매하는 그 시스템이 최소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걸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시행하면은 좀 치명적일 확률이 높은데 100%라고는 할 수 없겠죠. 하지만 치명적일 확률이 엄청 높은 상황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에 대해서 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연 5천 이상 버는 이거 말고 내년부터 주식 거래 이거는 왜 자꾸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. 아니 일자리 시간을 늘리면 지금 이거 내용은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늘리는 거는 결국에 뭐 직장인 분들 뭐 6시 이후에 퇴근하고서도 조금 뭐 5시, 6시 이후에 퇴근하고서도 여유롭게 주식에 대해서 매매 뭐 이런 건데 사실 이거 2시간 늘린다고 거래하면서 세금이 증가하고 막 기하학적으로 증가하고 그렇지 절대 않거든요. 어차피 매매에 대해서는 한정적이고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처져요. 이 시간이 늘어나면은 야 이게 거래가 하루 종일 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세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딴 정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현실은 뭐냐면은 고무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일정 고무줄이 있고 이게 이제 거래 그 세금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럼 이제 시간을 늘리면은 이 고무줄이 증가를 하는 게 아니라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점점 길어지는 거죠. 늘어나는 거죠. 그러면 뭐가 되죠? 고무줄은 좀 얇아지죠. 상대적으로. 거리는 이 매매 시간은 길어지지만 얇아지죠. 즉 시장의 탄탄함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.
물론 이제 세금 입장에서 뭐 조금이라도 더 매매할 수 있지 않냐. 그리고 내세우는 얘기에 대해서는 직장인 분들 5시, 6시 퇴근하고서 그러면 한 8시까지 조금 더 집 가가지고 이렇게 컴퓨터 보면서 매매하시면 되는 시간입니다. 할 수는 있지만 물론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바로 진행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. 근데 이제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최근 걸로 얘기하면은 3시에서 3시 반으로 늘었잖아요. 그것만 해도 그 30분이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짜증나거든요. 그 30분이.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게 뭐 내용을 보면은 좀 뭐 선별적으로 몇 가지 종목들 뭐 전체 종목이 아니라 뭐 한 세 종목 중 한 종목 꼴 뭐 한 2천 종목이 뭐 한 600, 500 종목 먼저 선정해가지고 그 종목들 위주로 이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이것도 좀 아니죠. 왜 이게 늘어나면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식시장에서 특히 우리 세력주 매매를 하든 뭐 가치 투자도 사실 관점이 비슷해요. 결국에는 이 시장의 관심, 돈이 탁 하고 꽂히는 시간대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그 시간이 늘어나면은 이런 구간에 대해서 집중되는 시간이 뭐 조금 더 선별이 될 수는 있지만 그만큼 늘어지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. 그러면서 시간이 늘어남과 함께 시장의 변수도 더 증가합니다. 이래저래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좀 난이도만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득될 부분은 좀 없거든요. 결국에는 이제 뭐 세금 증가 뭐 이 정도겠죠. 그래가지고 요 부분은 뭐 쉽진 않겠지만 이런 거 그 뜬금없이 제가 처음에 잘못 봤나 싶었어요. 갑자기 또 뭐 거래 밤 8시까지? 무슨 소리야. 제발 이런 거 좀 하지 말자. 이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이거는 뭐 지금 당장 그것보다는 이게 이제 좀 정책 관점이고 지금 연장이 돼 있는 그 연기 딜레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뭐 코로나 시즌 넘고 해가지고 2025년 시행으로 갔다가 지금 유예돼 있는 상태죠. 유예 상황이죠. 말 그대로 유예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여야 합의 통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갔다가 마무리 지어지는 게 아니면은 일단은 시행이 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내세우는 게 이게 막 뭐 장단점 있잖아요. 금투세 뭐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이제 뭐 장점에 대해서 뭐 손실 금액 5년 2월 해가지고 잃은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 부과 안 한다.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없던 세금이 생기는 거거든요. 없던 세금이 생겨나는 거다. 이거를 생각을 해야죠. 그리고 이 5년 2월에 대해서 손실한 동거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뭐 커버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,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이랑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, 우리나라 증시는 정확히 말하면은 선진국 증시랑은 움직임이 많이 달라요. 우리나라는 아직 후진국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선진국 증시와는 거리가 엄청 멉니다. 알잖아요, 이거는. 멀다. 이거는 뭐 제 주장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시장에서 매매 좀 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? 선진국 증시랑 거리가 멀어요. 그러니까 지금 뭐를 하죠? PBR 정책. PBR 정책 내세우는 이유가 뭐예요? 저 PBR. 주주 환원 좀 해라. 주주 환원 좀 해라. 우리도 선진국 증시처럼 좀 압박할 테니까 힘내보자. 이걸 위해서 지금 PBR 정책 같은 게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. 뭐 사실상 쉽게 시행되고 막 그런 거랑은 조금 분명히 뭐 문턱이 몇 개 있겠죠.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저밸류 정책들이 나오는 게 선진국 증시처럼 야 기업들 니는 들고 있지 말고 좀 환원도 하고 우리도 증시 한번 좀 레벨업 좀 시키자. 이 등급에 대해서 한번 올려보자. 이걸 위해서인 거잖아요. 그 말인즉슨 아직 선진국 증시를 향해 가기 위해서 정책들을 내세운다라는 거. 즉 선진국 증시랑은 거리가 멀어요. 거리가 멀어요. 그리고 금투세를 하면은 이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죠. 거래세가 없어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. 낮아질 수 있다고 하잖아요.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생각을 해볼 게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어떤가요, 상황이? 뭐 같이 투자하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뭐 드릴 말은 좀 아니지 않나 싶기는 한데 거래세가 낮아진다는 자연스럽게 단기 투자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지 않나. 커질 확률 자연스럽게 거래세가 낮아진다는 거는 사고 파는데 조금 더 부담이 덜해진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
지금도 우리나라 시장,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. 우리나라 유명하잖아요. 우리나라 장투하면 안 된다. 뭐, 물론 그 와중에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얘기가 나오죠. 아, 우리나라 시장은, 야, 장투할 거면 어디로 가라? 미국으로 가라. 장투할 거면은 미국 가라. 나스닥 미국 가라. 우리나라 시장은 장투하는 거 아니다. 무조건 단타해야 된다. 왜? 기업들에서 뭐 별의별 거 다 쏟아지잖아요. 뭐 유증부터 해가지고 뭐 전환사채 뭐 오버행들 툭 하면 튀어나오고 뭐 대주주 매도하고 도망치고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 와중에 이제 거래세까지 낮아진다. 와, 난이도 스펙타클해지겠죠. 뭐 단타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나쁘진 않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. 그리고 이 금투세에 대해서 문제될 수 있는 게 사실 결국 큰 돈이 만들어가는 시장이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. 어쩔 수 없어요. 이제 부자감세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부자감세다, 일부 소수 부자감세다. 이 얘기로 갖다가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현실적으로 이 시장을 만들어가는 게 이 부자들이 만들어내는 시장이란 말이에요.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돈 많은 애들이 주식 이제 돈 없는 개인들 돈 더 뺏어가려고 만들어놓은 주식 시스템이 애초에 시작한 게 그거예요. 구조가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서민들 돈을 조금 더 땡겨갈 수 있을까? 뭐 유증 시스템 같은 게 왜 나왔겠어요? 개인들 돈 쉽게 더 뜯어갈 수 있잖아요. 뜯어간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뜯어가잖아요. 유증 뭐 삼자배정 유증이면 얘기가 다르지만 그 재무 안 좋은 애들에서 자 주주분들 저희 기업 이번에 좀 자산 돈이 모자라 가지고 현금 흐름이 조금 아쉽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주주 배정해서 유증을 얼마를 때리겠습니다. 해가지고 짝짝짝짝짝 저희가 이 돈 받고 더 힘내서 기업 살려볼게요. 이런 기업들 많잖아요. 아쉽지만 큰 돈이 만들어가는 시장, 이 큰 돈들이 만들어가는 시장이라는 거를 부정을 하면 안 돼요. 큰 돈들이 만들어가는 시장이니까 저 큰 돈들한테, 기관, 외인, 세력들한테 세금 팍팍 부과해가지고, 해야 되는 거 아니냐?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그 돈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, 이 큰 돈들한테 세금을 부과해가지고, 규제를 가하고 하면은, 그 차익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와 닿으면은 돌아오고 하면은 상관이 없습니다. 하지만 어떻게 되죠? 큰 돈들은 아이씨 뭐야 한국 주식시장 뭐 하면은 자꾸 세금 내래. 안 되겠다. 이탈하자. 다른 국가 많아.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전 세계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. 선택지가 없으면은 어차피 뭐 세금을 더 내더라도 여기서 해야 돼. 그러면은 뭐 세력주를 만들든 뭐 종목들을 뭐 땡겨 올렸다가 지지고 볶든 우리나라에서만 해야 돼. 그러면은 이탈할 수가 없겠지만 세계 국가는 너무 많고 선택할 곳은 많죠. 그러면은 야 한국 시장 재미없네? 뭐 세금 뭐 낼 거면 계속 뭐 내래. 야 우리 다른 곳 가자.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어떻게 되죠? 우리가 매매하는 맛 좋은 세력주들 광기로 갖다 치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 등장 빈도가 어떻게 될까요? 그냥 확 죽어버리겠죠.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세력주 매매, 테마주 매매 할 수 있을까요? 없어져요. 그런 종목들이 한 달에 뭐 한 10종목, 20종목 나온다 치면은 이런 걸 통해서 큰 돈들이 이탈해. 기관 A들 막 양매수 들어오는 종목도 점점 돈이 그냥 마르는 거.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이 돈을 막 부과해가지고 부자 감세 이 개념이 아니라 결국 이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시장에서 찔끔이라도 탑승해서 쟤네들이 100억 벌 때 나 한 5천, 1억 조금만 수익 옆에서 그런 느낌이죠. 고래가 쭉 수영치고 갈 때 그 고래 등에 살짝 탄다라는 느낌이란 말이에요. 개인들이 매매하는 건 이 주식시장에서 고래가 막 이쪽 향해 가고 있어. 그러면은 그 내가 고래를 컨트롤하려고 하면 안 되죠. 컨트롤 못 해요. 그냥 우리는 고래 형님이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까지 가고 있구나. 가려고 하는구나. 살짝 등에 타가지고 그 큰 돈의 흐름에서 저는 이쯤에서 만족하고 내리겠습니다. 뭐 이쯤 갔을 때 형님 덕분에 좀 편하게 수익 냈네요. 하고서 형님 가시는 길 더 편안하게 쭉 가시길 바랍니다. 저는 덕분에 조금 편하게 왔고 여기서 저는 하차하겠습니다. 다음 오시는
고래 형님을 좀 찾을게요. 이게 주식시장에서 이제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거든요. 우리가 뭐 고래에 대해서 저 고래를 죽이면은 어떻게 될까요? 고래를 죽인다고 해서 우리가 득볼 게 하나도 없어요. 정확히 말하면 저 고래들이 있기 때문에 찔끔찔끔 벌 수 있는 그런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등장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자 감세다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상은 주식 시스템에 대해서 아예 이해도가 없는 거죠. 뭐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자들의 소수 뭐 1년 해서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만 세금 부과다. 맞아요.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결국 이 주식시장에서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결국은 기관, 외인, 세력, 돈 정말 이 돈의 힘이란 말이에요. 근데 이 부자 감세 해가지고 얘네들을 쫓아버리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먹거리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. 베이스가 그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주식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.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좀 하고 하면은 이 금투세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. 왜?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매매하고 있는 이 시장이 아예 망가진다는 건데 그러면 해외처럼 뭐 진짜 같이 투자할 수 있는 나라냐? 아니잖아요. 시스템 우리 선진국 증시랑 거리가 멀어요. 그냥 세력 이탈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 이 결국 선진국 증시처럼 움직이는 거는 기관이랑 외국인 뭐가 됐든 주식 시장에서 이 재테크 시장에서 주가의 가격의 상승은 뭐가 있어야 돼요? 돈의 유입이 있어야 됩니다. 돈의 유입이 핵심이에요. 근데 그 유입을 차단시켜 버리는 그리고 있던 돈도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. 이 부가 금투세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만약에 이제 금투세 부과하면은 그것도 있었죠. 배당소득 일어나 시켜서 그때 14.5인가? 15.4인가?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나중에 바뀔 수는 있어요. 퍼센테이지 이 부분도 있었거든요.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펀드 회사들이 문제죠. 펀드 회사에서 내야 하는 금액이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. 그러면 펀드들 입장에서 뭐 하겠어요? 아이씨,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 수익 내가지고 수익 낸 거랑 일본에서 수익 냈고 둘이 똑같아. 금액 투자한 거랑 이제 퍼센테이지가.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매매한 거면은 한국에서 매매한 거는 거기다가 뭐 100만 원, 1000만 원을 더 내래 세금을. 그러면 어디로 가죠? 아씨 똑같은 기준이면은 세금 안 내는 곳으로 가겠죠. 내야 되는 금액이 더 적은 곳으로 가겠죠. 왜? 이윤 추구를 위해서. 그러면 굳이 우리나라 시장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? 우리나라 시장 선진국이랑 선진국 증시랑 거리도 멀고 메리트가 있나요? 아니에요. 우리나라 지금 바로 위에. 네,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좀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좀 생각하는데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북한이라는 잠재적 리스크, 엄청 큰 리스크가 바로 위에 있잖아요. 지리학적인 문제죠. 그래서 뭐만 하면은 쟤네들 뭐 툭하면 뭐 포 쏜다 그러고 지금 핵 들고 있으니까 막 초토화되면 우리나라에 투자한 돈 어떻게 해요? 그런 것들. 아니 뭐 설마 쟤네가 쏘겠어 하지만 모르는 거잖아요. 세상 일은 뭐 설마 진짜 모르는 일이잖아요. 설마 러시아가 전쟁 전 세계에서 대상으로 갖다 저렇게 깽판 칠 줄 알았나요? 모르는 일이었잖아요. 그런 것처럼 굳이 이런 게 부과되면은 펀드 회사들에서는 야, 씨, 한국에서 매매하면은 수익 내더라도 돈 더 많이 내야 되는데 아이, 저쪽 자금 빼 줄여 그 돈이 결국 시장에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먹거리 종목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것들이 이탈을 한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먹을 구간들이 다 줄어드는 거죠. 이거를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그다음에 뭐 그것도 있잖아요. 뭐 일본도 그렇고 대만이 좀 상징적이었죠. 금투세 시행. 이건 뭐 좀 과거다 보니까 그때가 1988년도, 88년도 대만 금투세 시행. 처음에 뭐 별로 문제 없을 거다 했는데 시행하고 어떻게 됐죠? 대만 한 달 만에 50인가 60%대 하락했었죠. 지수가 엄청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냥 반토막 났다는 거예요. 모든 종목이 반토막 난 거예요.
지금 삼성전자 8만 원, 3만 원, 4만 원 가 있다는 거예요. 한 달 만에. 이게 뭐 갈 수 있죠. 뭐 한 10년, 20년 해가지고 뭐 더 갈 수도 있는 거, 뭐 20만 원, 30만 원 갈 수도 있고 하는데 한 달 만에 그냥 반토막이 나 있다는 거예요. 모든 종목들이. 지수가 하루에 5%씩 한 달 내내 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. 아니야. 5%는 이러면 100이 넘어가니까. 한 2%씩 한 달, 오늘 마이너스 2%, 내일 마이너스 2%, 그 다음날 마이너스 2%, 일주일 내내 마이너스 2%씩 계속 한 달 내내 하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죠. 이게, 2% 밀릴 수 있어. 하는데, 2%, 2%, 2%, 2%, 2%, 2%, 2%, 2% 이게 막 한 달 동안 이어져 봐. 미쳐버리겠죠? 그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. 뭐 물론 이제 체력적으로 갖다 그 당시랑 이제 경제 측면에서 분명히 거리감은 있지만 이런 것들.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그 흐름에서 나왔을 움직임이에요. 기관 애인들 이탈하고 큰 돈들 이탈하고 그럴 거면은 나 이씨 주식할 바에 그 돈 다시 돌려가지고 뭐 부동산이든 뭐 불패라고 하잖아요. 부동산 불패. 부동산이든 아니면 뭐 해외 주식을 하든 중요한 거는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아이 뭐 너 나 해당 안 되니까 세금 안 내.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에서 움직이는 그 돈들 자체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. 다른 국가든 다른 곳으로. 그러면은 그 밑에서 나오는 이 종목들 수없이 많은 먹거리 종목들이 다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. 줄어든다라는 표현도 아니죠. 그냥 점점 말라간다는 거예요. 말라서 죽는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금투세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깊게 해보셔야 됩니다. 금투세는 주식인의 입장으로 내가 정치 관점에서 뭐 어디 지지하고 뭐 어디 반대하고 이게 아니라 주식인의 입장에서 주식 시장이 돌아가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은 사실 금투세는 도입하면은 정말 힘들어지겠구나. 저도 이거 금투세 도입하면은 그냥 돈 이탈하고 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당장 뭐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다른 거 뭐 해외 주식을 좀 알아보든 아니면 뭐 부동산에 좀 더 투자를 하든 다른 먹거리를 찾아가야 돼요.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왔다가 심각한 내용이긴 합니다. 이게 나 5천도 못 버니까 뭐 1년 연 5천 이상만 해당이라고 하니까 라고 할 게 아니라 그게 그거에서 큰 돈들이 시장에서 다 이탈을 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. 그리고 큰 돈들이 이탈을 하면은 결국 우리가 매매하는 세력주, 테마주, 그 다음에 뭐 종목들, 수급주들, 기관애인들 그냥 돈 자체가 줄어드는, 즉 시장 파이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. 시장 파이가 이랬는데 금투세를 통해서 시장의 자본이 이만큼으로 줄어드는 거예요.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이 부피만큼 다 줄어드는 건데 먹거리가 남겠나요? 우리도 주식시장 이탈해야겠죠, 결국. 무슨 느낌이냐? 투매가 투매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이 큰 돈들이 다 이탈을 하면은 그러면 남아있는 개인들이 뭐예요? 우리가 종목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릴 것도 아닌데 그럼 우리도 재미없네? 에이 해외 주식 가야겠다. 나스닥 가고 미국 가고 아니면 저기 뭐 잘 나간다는 동남아, 인도, 베트남 이런 곳 가야죠. 주식하러. 이거는 우습게 볼 상황은 아닙니다.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엄청 심각한 내용 문제이기는 해요. 그리고 자꾸 이 시간 늘린다고 이거 어디 갔어? 왜 자꾸 거래 시간을 늘리려고 해요?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거래 시간을 늘리더라도 금투세만큼은 그만큼 시장에 악영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생각이 다르실 수 있지만 최소한 결국 피해를 보는 거는 우리 개인들입니다. 큰 돈 저 사람들한테 세금 부과하는데 난 5천도 못 버니까 상관없어. 이러실 게 아니라 5천 여러분들도 나중에 벌 거예요. 벌게 될 거예요. 그거 보고서 매매하잖아요. 난 평생 동안 주식 한 달에 50만 원씩만 100만 원씩만 벌 거야. 이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. 월천 월록 찍을 거잖아요. 근데 그 전에 주식 시장이 그냥 망가져가지고 결국 피해보는 거는 개인들입니다. 개인. 매매를 하는 개인들. 뭐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은 상관없죠. 주식 안 하는 사람. 근데 그 주식이 결국 경제 측면에도 연결이 돼요.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뭐 돈 들어오는 것도 있고 엄청 이거는 좀 큽니다. 우습게 볼 부분은 아니고
엄청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소될지는 모르지만 뭐 물론 이제 야당 측에서도 요 정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뭐 반대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해요. 하지만 일단은 뭐 정치적인 건 좀 빼더라도 뭐가 됐든 이 금투세 연장이든 폐지든 폐지를 시키는 게 가장 베스트. 아니면 할 거면은 먼 훗날에 진짜 우리나라가 선진국 증시처럼 움직이면은 막 PBR 막 저런 거 이제 주주환원 쭉쭉 나오고 아 우리나라 이제 가치 투자만 해도 그래도 먹고 살 만하다. 그 정도 시장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뭐 부과를 해도 될까?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야죠. 아직은 너무 멀기 때문에. 그래서 눈앞에 있는 거. 그리고 미래를 보더라도 요거는 좀 폐지를 시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주식을 하는 입장으로서. 자, 그래가지고 이게 정치를 빼고 얘기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껴있기는 한데 분명히 중요한 거는 금투세 폐지는 꼭 됐으면 한다는 거. 지금 엄청 심각한 내용이에요, 이거. 자,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.